태친 2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정식 출시한 리프2는 퀄컴 스냅드래곤 630 A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긱벤치 테스트 결과는 싱글이 160점대 그리고 멀티가 470점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테스트하면서 계속 다운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여러 차례 테스트를 진행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2017년에 출시한 AP인데 퀄컴 스냅드래곤 630 비교 성능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소니 엑스페리어 8 스마트폰이 퀄컴 스냅드래곤 630을 사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긱벤치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싱글코어가 173점, 멀티코어가 963점이 나옵니다. 싱글코어는 동일한 것 같고 멀티코어가 지금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요. 아래쪽에 보면은 프로세서가 8코어를 사용한다고 나와 있죠. 퀄컴 사이트도 들어가 볼게요. 스냅드래곤 630이 8코어를 사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리프2는 4코어를 사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발생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8코어를 사용하는 AP인데 리프2에 맞춰갖고 4코어 AP로 납품을 받아갖고 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작한 이유가 단가 때문에 그러겠죠. 보통 전자체 리더기는 패널이 가장 비싸잖아요. 이잉크사의 패널이 이제 독점이 풀렸긴 하지만 아직은 전자체 리더기가 시장이 크게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패널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고 패널 단가는 그만큼 비쌀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전자책 단말기를 만드는 회사들은 비싼 패널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갖고 단가를 낮춰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롬을 32GB를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불필요한 센서를 다 뺀다거나 아니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AP의 코어 수를 낮춘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단가를 낮출 거예요. 이렇게 해도 큰 무리 없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이게 태블릿이었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코어 수를 낮추고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욕먹고 불매를 해야 되는 제품이 되겠죠. 근데 전자체 리더기는 멀티태스킹을 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10인치 이상급 되면은 화면 분할을 해갖고 왼쪽에는 책을 띄워놓고 오른쪽에는 필기를 한다거나 이런 환경이 가능하긴 하겠지만, 7인치 정도 되면은 화면 분할을 거의 안 할 거예요. 책을 보다가 이 책의 영문 단어를 검색을 하고 싶어요. 인터넷을 띄워갖고 검색을 하다가 책은 안 보고 이제 웹서핑만 하는 그런 사례도 있겠죠. 아니면 여러 서점을 동시에 띄워놓고 서점마다 이동하면서 보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보면 또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보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앱을 여러 개 띄워갖고 전환하면서 사용하는 분들도 많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오닉스에서는 4코어로 사용해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북 리더기 회사들은 절대 AP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요. 저희가 구입한 다음에 궁금하니까 지금같이 630 AP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분석하고 나오는 거지, 처음 구입할 때는 AP 정보를 알려주진 않죠. 스펙 시트를 봐도 그냥 쿼드코어 사용하는 AP다 정도만 나와 있을 거예요. AP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오래된 AP를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볼 때 이런 AP를 최신 제품이라고 판매하는 거야? 하고 구매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AP 정보를 절대 알려주진 않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책을 보는데 문제가 되냐?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제가 속도 테스트를 하면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지금 두 제품의 패널 차이로 인해서 화이트 색상이 블랙을 진하게 더 잘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패널이 확실히 어둡죠. 이 어두운 현상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제가 그 리드페이퍼 4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눈을 흉내낸 카메라는 중앙에 밝은 피사체가 있으면은 그 피사체의 주위는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절연 테이프로 블랙 모델과 동일하게 화이트 모델도 다 패널을 검게 바꿔봤습니다. 그러면은 논플랫과 플랫 때문에 패널이 밝기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는 게 보이시죠? 패널 밝기가 확 올라갔습니다. 지금 두 제품이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쵸? 각도에 따라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봐도 밝기 차이가 거의 안 나죠. 그리고 오히려 가독성은 지금 논플랫 제품이 더 좋습니다. 검은색을 더 진하게 표현해 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번에는 다 제거했을 때는 이제 다시 패널이 어두워졌죠. 화이트 색상이 패널이 확실히 어두운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100% 화이트였으면 더 어두웠을 거예요. 그나마 지금 그레이를 덧댔기 때문에 패널이 어두워지는 게 조금 완화가 됐지만, 그래도 블랙 모델에 비해서는 확실히 패널이 더 어둡습니다. 네, 이렇게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이번에는 프론트 라이트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 프론트 라이트를 최대한 켰을 때입니다. 그리고 불을 껐어요. 네,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면은 어떤가요? 조명을 제가 풀고 그 다음에 쿨톤으로 했을 때입니다. 이번에는 웜톤으로 했을 때 조명 균일도를 한번 봐주세요. 논플랫 모델이 조금 더 노랗게 표시가 되네요. 조명은 플랫 모델이 확실히 균일하게 색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전체 동일하게 했을 때도 약간 색상의 차이가 발생이 되죠. 왜냐하면 플랫 모델 같은 경우는 유리로 덧댔기 때문에 프론트 라이트에서 나오는 조명이 유리에 빛이 반사되면서 좀 더 균일하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두 제품을 비교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실제로 각자 따로따로 봤을 때는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리디페이퍼 4하고 오닉스 북스 리프 1 제품하고 비교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리프 속도가 상당히 느렸고 그 원인을 보니까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한 앱을 사용했고, 리디페이퍼 4는 이잉크 전용 앱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속도 차이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프 제품도 이잉크 버전으로 설치를 하니까 속도가 빨라진 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버전에는 이잉크 전용을 설치할 거예요. 먼저 알라딘에서 이잉크 이렇게 다운을 받아줍니다. 저는 가장 최신 걸로 다운을 받겠습니다. 4.12.40 버전이 가장 최신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다음에는 교보 이북을 다운을 받을게요. 네, 교보 공식 블로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교보 이북 같은 경우는 PC 버전이 있고 각각의 앱스토어에서 설치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버전과 iOS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샘 7.8 전용 수동 다운로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샘 버전이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예스24 크레마 S에서 열린 서재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교보의 샘 버전을 설치했는데 영상 보고 따라했다가 먹통이 될 뻔했다 라는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교보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샘 버전밖에 없습니다. 이북 APK 앱은 안드로이드 버전에서 이걸 추출한 다음에 버전별로 갖고 있을 거잖아요. 누군가가 그거를 이제 인터넷에 올린 버전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출처도 정확하지도 않고,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공식적으로 교보에서 올리고 있는 저는 이 샘 버전을 설치를 할 겁니다. 다른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예스24 버전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예스24는 마이예스라고 이잉크 전용 버전이 있습니다. 크레마 엑스퍼트 전용 말고 그 밑에 나머지 단말기용 버전을 다운을 받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주고요. 다음에는 리디뷰어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이것도 구글 플레이가 불가능한 기기를 위해서 APK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잉크 버전으로 받겠습니다. 가장 최신 거를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다음엔 밀리의 서재입니다. 이잉크 버전이 있습니다. 이잉크 뷰어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이렇게 다 받았으면은 PC하고 케이블을 연결하면은 장치가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장 공간이 리프트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여기다가 옮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옮길게요. 지금 받은 APK 5개를 모두 드래그했고 이렇게 옮겼습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분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으로 가주세요. APK가 지금 5개가 옮겨진 게 보이시죠? 이거를 선택을 해주고 하나씩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알라딘 먼저 설치를 하겠습니다. 설치 눌러주고요. 이런 방식으로 나머지 4개도 동일하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기본 키보드가 이런 식으로 잠호음이 분리된 현상이 있더라고요. 이걸로는 좀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기본 G보드, 구글 키보드를 다운로드를 받아갖고 사용을 해볼게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G보드를 찾아갖고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설치할게요. 설치한 다음에 지금 알라딘 이북을 검색하면 이렇게 잠호음이 분리 안 되는 게 보이시죠? 블랙 모델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든 앱을 설치하겠습니다. 지금 밀리의 서재를 제가 로그인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구글 G보드 앱은 한글이 원활하게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밀리의 서재 앱을 사용할 때는 G보드를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새 버전이 업데이트가 됐네요. 11월 24일자로 업데이트가 하나 떴습니다.
다운을 받을게요. 키보드 패치가 된 것 같아요. 잘 됐네요. 이게 특정 앱에서 물리키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걸 패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단점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교보 앱에서 동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보 앱을 주력으로 쓰시는 분들은 리프2는 조금 안 좋을 것 같다라고 단점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도 설치를 해볼게요. 업데이트 떴죠? 11월 24일자. 이걸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잘 됐네요. 업데이트 안 됐으면 제가 물리키로는 교보가 안 돼요. 뭐 이렇게 리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나중에 잘 되는데 막 이러면은 리뷰 내용에 오류가 있으니까 큰일 날 뻔했네요. 오닉스에서 적절한 시기에 업데이트를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업데이트 완료가 됐습니다. 밀리에서제 물리키가 잘 동작이 안 됐거든요. 업데이트 한 다음에 잘 동작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 키보드 얘기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밀레서제가 G보드를 사용했을 때 정상적으로 키보드가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밀레서제를 쓰는 분들은 G보드를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키보드를 바꿔보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네이버 키보드로 바꿔볼게요. 아래에 네이버 키보드가 나왔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보드네요. 정확한 명칭은. 이걸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키보드 설정하기에서 화면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새로 고침하면 밑에 지금 뭐 글자가 있어요. 네, 여기서 G보드를 빼고 네이버 스마트 보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G보드는 끌게요. 됐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한글이 밀레서제에서 표시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가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서제를 쓰실 분들은 네이버 키보드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물리키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안 됐었는데 지금 업데이트 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물리키가 볼륨키로 지금 동작이 되잖아요. 이럴 때는 밀레서제 앱을 꾹 누르면은 팝업 기능이 뜨고요. 여기서 최적화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로 갈게요. 여기서 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볼륨 키로 되어 있는 거를 페이지 키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밀레서제로 들어간 다음에 느려요. 최적화가 안 돼 있어. 그 밀레서제 앱은 좀 뜰 때 많이 느립니다. 볼륨 키로 페이지가 넘겨진 게 보이시죠? 정상적으로 동작이 됩니다. 됐습니다. 교보도 동작이 안 됐거든요. 물리키가. 교보도 동작이 되는지 볼게요. 교보도 정상적으로 동작이 됩니다. 화이트 버전도 교보 이북 이잉크 버전, 센 버전이죠. 여기서도 정상적으로 물리키가 동작이 됩니다. 모든 서점 앱에서 물리키는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좋아요. 됐습니다. 그러면은 앱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설치한 앱들을 순서를 좀 변경을 할게요. 로 정렬로 있어요. 이게 좀 번역이 이상한데 이게 정렬하는 기능인데요. 이거를 제가 수동 정렬을 체크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앱을 이제 수동으로 드래그했고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다가 놔볼게요. 네, 이렇게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y yes도 올리고 리디북스도 올려볼게요. 그리고 교보, 원고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밀레서치까지 올렸습니다. 똑같이 블랙 모델도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알라딘 올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테스트 하는 거는 화이트 모델은 이잉크 전용 버전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블랙 모델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한 버전을 사용을 할 거예요. 속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봐주세요. 알라딘부터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글자를 조금 키울게요. 이거는 저작권 때문에 글자를 키우는 거예요. 가독성도 같이 한번 봐주세요. 최대 40까지 키울 수 있네요. 두 제품을 지금 비교하니까 확실히 블랙을 더 진하게 표현하는 거는 화이트 모델, 논플랫이 더 진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키로 먼저 테스트를 해볼게요. 거의 차이가 안 나네요. 터치도
크게 차이 안 나죠. 다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이잉크 버전이라고 해서 더 빠르고 그러진 않네요. 알라딘 앱 같은 경우는 그냥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해도 될 것 같아요. 물리키도 동시에 누른다고 하는데 약간 빗나가서 그런 거지 거의 차이가 안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이트 버전의 아래쪽에 물리키가 조금 헐겁네요. 또각또각거리지 않고 조금 눌리는 감이 없는데 블랙 모델은 위아래가 눌리는 감이 있는데 화이트 모델은 위에는 괜찮은데 밑에는 조금 눌리는 감이 약해요. 이게 마감이 그렇게 좋진 못하다. 오닉스라는 회사가 그렇게 좋은 퀄리티로 마감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예스24 테스트를 해볼게요. 역시 책을 하나 열어볼게요. 이것도 저작권 때문에 글자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보기 설정에서 글자를 줄일게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죠. 좋은 책이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글자를 그냥 일반적으로 읽는 걸로 그냥 바꿔볼게요. 보통 이 정도 크기로 읽잖아요. 지금 보면은 마이예스 같은 경우는 앱이 좀 한쪽으로 몰려있네요. 그쵸? 속도는 볼륨 키로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이렇게 뜨네요. 다시 속도는 차이가 있나요? 지금 물리키로 했을 때인데 아주 살짝 따닥 그거는 따닥 터치를 해볼게요. 다시 터치로 이것도 뭐 큰 차이는 없네요. 아니다. 왜 이래 이잉크 버전이 더 느려요? 왜 그러지? 글자 크기가 안 맞는데 조금 더 줄여볼게요. 이게 동일하게 지금 책 페이지를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동시 테스트 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네요. 뭐 이 정도로 할게요. 보통 이 정도로 책을 읽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신기하네. 이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버전이 더 빨라요. 마이에스는 설치하지 마세요. 앱도 느리고 지금 전체 화면도 제대로 표시 못하고 속도는 느립니다. 좋지가 않네요.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네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했고 그냥 쓰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업데이트도 잘 되고 굳이 이잉크 버전을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범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크랜마를 위한 이잉크 버전 앱이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동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속도 보여줬고요. YS까지 봤습니다. 이제 리디북스 보여드릴게요. 두 제품 모두 지금 끝에가 약간 잘리는 느낌이 있네요. 아래쪽에 조금 잘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보기 설정을 봐왔고 글자 크기는 6으로 되어 있고 화이트는 블랙 모델도 6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글자 크기를 맞춘다고 해도 동일하게 보이진 않을 거예요. 따닥 따닥 물리키로 해볼게요. 리디북스는 APK 이잉크 버전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리디페이퍼 4하고 리프 1하고 비교했을 때 리디북스 이잉크 버전 설치하니까 리프 1도 빨랐던 이유가 리디북스 앱이 이잉크 버전이 빠르네요.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닥 따닥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게 보이시죠? 리디북스는 이잉크 버전을 설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잘 만들었네요. 이잉크 버전을. 속도가 훨씬 빠르죠? 다음에는 이제 교보 이북으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왼쪽은 센 버전의 이잉크 버전을 설치를 했고요. 오른쪽은 플레이스토어에서 교보 이북을 설치했습니다. 글자 크기를 똑같이 22로 올릴게요. 22가 최대인 것 같아요. 이것도 저작권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비교를 해볼게요. 거의 차이가 없죠. 터치를 해볼까요? 이건 차이가 없네. 폰트가 좀 다르네요. 이 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폰트를 먼저 볼게요. 지금 폰트가 기본 폰트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겸사겸사 가독성도 한번 같이 봐주세요. 나눔 고딕으로 둘 다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동일 폰트가 되는데요. 확실히 화이트가 진하네요. 글자를 굉장히 진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패널에 밝기는 확실히 화이트가 어둡지만 글자의 이 폰트의 진한 걸 한번 봐주세요. 논플랫 제품이 글자가 굉장히 진하죠. 블랙을 진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독성을 이렇게 비교해 드렸고요. 다음엔 밀리의 서재 앱을 보겠습니다. 역시 왼쪽이 잉크 버전, 오른쪽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한 버전입니다. 지금까지 테스트했을 때는 리디북스 빼고는 다 속도가 별로였어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밀리의 서재는 어떤지 볼게요. 잉크 버전이 뭔가 로딩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이것도 전체 화면 때 약간 크기 차이가 좀 나는데요. 책을 볼 때는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따닥, 따닥, 따닥. 잉크 버전이 훨씬 빠릅니다. 터치를 했을 때는 따닥, 따닥. 잉크 버전이 빠르네요.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는 잉크 버전이 빠른데 처음 로딩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잉크 버전보다는 그냥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결론은 리디북스 앱만 잉크 버전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그냥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해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제품 비교해 드렸습니다. 저는 논플랫 제품을 더 좋아해요. 그래갖고 추천을 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논플랫을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입을 할 때도 원래 논플랫 제품만 구입을 하려고 했어요. 블랙 모델은 구입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두 제품을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같은 블랙에 논플랫이다 하면은 당연히 논플랫 제품을 추천을 하는데 지금 다르잖아요. 화이트에 물론 그레이색으로 덧대긴 했지만 패널이 어두워요. 이게 단점입니다. 논플랫 제품이기 때문에 검은색을 더 진하게 표현하는 건 맞지만 패널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저는 가독성보다는 밝은 패널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가독성은 글자 폰트를 바꾼다거나 진하기를 바꾼다거나 해갖고 가독성을 올릴 수 있지만 이 패널의 밝기는 올릴 수가 없거든요. 프론트 라이트를 키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걸 키면은 더 이상 패널의 밝기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이잉크 버전의 컬러가 아직은 과도기 제품이다 라고 얘기했던 게 컬러를 표현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신문지 정도의 컬러는 표현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패널이 너무 어둡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그냥 프론트 라이트를 켜버리면은 패널이 어두운 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프론트 라이트를 킨다는 것 자체가 책을 보기엔 적합하지 않은 어두운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눈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은 조명을 켜지 않는 밝은 환경에서 보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이북 제품을 어느 정도 사용해 보신 분들은 패널이 조금이라도 밝은 거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어두우면은 좀 갱지 느낌이 나지만 이게 밝으면은 좀 더 책과 같은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문 방지 필름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여기다가 또 필름을 붙이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책과 같은 그런 감성을 느끼려고 전자책 리더기를 보는 건데 거기다 이제 필름을 붙여버리면은 그런 가독성이나 이런 것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전자책은 필름을 안 붙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블랙 제품은 지문이 좀 묻어나는 그런 제품입니다. 감안을 해서 사용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난 지문 묻는 게 싫다 이러면은 화이트 제품을 구입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건 상관이 없다 하신다면은 이 블랙 모델이 가장 깔끔한 것 같아요. 이 플랫 모델이니까 디자인적으로도 이쁘고 블랙 모델이니까 패널도 더 밝은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가독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거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블랙 모델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닉스 북스 리프2 화이트 블랙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태친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